드디어 늑대입니다. 요 밑에 있는 책, 선생님도 이 책이 있어요. 1권, 2권 똑같죠? 원서는 이거예요. 이 책입니다. 가운데 폭이 1cm 정도 되고, 한글책은 한 4, 5cm 됩니다. 거의 한 7, 8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늑대 토템이라는 책을 2004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독자를 많이 끌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었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여러분들 그 파브르 곤충기라는 거 어렸을 때 읽었죠? 파브르 곤충기도 대단했지만 선생님 볼 때 늑대에 관한 한 이 사람 정도, 이 책에 나오는 늑대 내용만큼 풍요로운 것도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하방, 몽골 저 위쪽에 하방을 당했어요. 시골로 쫓겨갔어요. 그 유목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지혜로운 현자, 할아버지를 통해서 늑대에 대한 공부를 엄청 했어요. 학교에 가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늑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왜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양을 지키기 위한 인간과 늑대의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늑대가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챕터 들어올 때 제목이 뭐였어요? 중국은 양인가 늑대인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늑대의 어떤 생존력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늑대를 이렇게 찬양을 해서 늑대가 대단하다 라고 해서 중국인들에게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건 뭐냐? 늑대가 대단한데 우리도 늑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늑대가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징기스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징기스칸이 된다는 이야기는 유럽까지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중민족주의. 대중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그런 책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늑대 관찰기가 아니라 늑대의 야성, 그것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힘은 갖되 신사가 될 수 있다? 문명화된 야만? 이런 주장을 지금 지앙롱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늑대 토템. 이 책을 읽고 프랑스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거 재미겠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2015년인가 영화로 나왔는데 그 중에 나오는 컷입니다. 여러분들은 늑대의 어떤 그 지능이랄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 화면을 보더라도 뭔가 늑대들이 눈을 번득이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봤어요. 그럼 먹잇감을 보면 달려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혀 달려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공격하라, 돌진하라. 우리 우선 군대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이 들어오면, 계곡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계곡 입구에 들어섰을 때 총 쏘면 뿡은 적을 소탕 못합니다. 적이 계곡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일제 사격을 하잖아요. 그 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리더가 공격에 나서도록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과연 그 리더는 어느 때를 공격 시점, 사냥의 시점으로 잡을 거냐예요. 앞에 영양이, 가젤이 수십 마리가 있어요. 리더가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젤을 우리가 둥그렇게 포위를 하자. 만약에 수백 마리의 가젤이 있는데 그걸 둘러쌀라 치면 늑대는 몇 마리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가젤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황량한 이 초원에 늑대가 아무리 무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수백 마리씩 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충 뭐 한 10여 마리, 많으면 한 20여 마리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리더는 야, 우리 가재를 둥그렇게 포위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다 자기네들에게 전투적으로 유리한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그 리더의 계산은 뭐였느냐. 막 가젤들이 조심스럽게 풀밭에 나타나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조심했을 거예요. 혹시 누가 오나 하고 한두 번 입질을 하다가 고개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먹어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풀 뜯어먹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공격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꼬마 늑대가 옆에 있는 아저씨 늑대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왜 빨리 저 공격 안 해요? 쟤네들 다 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옆에 아저씨 늑대가 말려요. 아니야. 대장님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봐. 무조건 기다려. 그랬더니 이제 가젤이 영양무리가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풀 뜯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자야 되나요? 물 마실 거 아니에요. 옆으로 쑥 이동하더니 물가에 가서 물을 먹기 시작해요. 또 물도 이제 허겁지겁 먹겠네요. 그럼 이제 공격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기다려요. 좀 지나니까 이제 영양무리가 풀도 잔뜩 먹었고 물도 잔뜩 먹어서 배가 불룩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잠자리 찾으러 갈까 하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늑대 대장이 공격하라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지금 서론에 가젤물에 막 도망가죠? 늑대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영화 컷이에요. 왜 이제까지 기다렸는가 봤더니 풀 먹고 물로 배를 채운 그 영양의 동작이 아무래도 굼뜰 수밖에 없다. 뭐 한 자기 평소보다 하여간에 배에 한 2, 3kg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뜀박질이 쳐질 수밖에 없겠다. 그때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지입니다. 근데 늑대가 막바로 가서 잡지를 않네요. 무슨 달리기 경주하나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다 많은 가재를 잡기 위해서 수적으로는 늑대가 적잖아요. 몰고 있어요. 사냥꾼 토끼몰이 하듯이 모는 거예요. 어디로 모는가 봤더니 절벽 있는 쪽으로 모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절벽 올라가면 그렇죠. 산등성에 올라가서 절벽으로 몰더니 그냥 숨 쉴 틈을 안 주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들이. 가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산등성이 올라가더니 절벽이었어요. 거기서 주춤거렸을까요? 아니에요. 뒤에서 늑대들이 하도 몰려드니까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뛰다가 절벽 밑에 허당인데도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뛰었어요. 늑대들 그러면 헛짓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텐데? 늑대는 오늘 사냥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성공을 거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저 절벽 아래는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이 가젤이 떨어져 당연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눈 속에 파묻혔잖아요. 파묻힌 그 가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자기네들이 오늘 100마리의 가젤을 쫓았어요. 10마리가. 다 아래로다가 처박힌 걸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 내려와서 자기가 먹을 거 한 마리씩만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90마리는요. 한 사흘쯤 있다가 또 오겠죠. 와서 또 10마리 가져가겠죠.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냉장고였어요. 늑대들의 냉장고였어요.
근데 사람은 또 어때요? 한 수 위에요. 아, 니네 잘 잡아서 냉장고에 잘 넣어줬지? 우리 실내할게. 우와, 꽁꽁 얼은 거. 얼은 이 영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뭐 추운 데 나와서 영양 100마리로 무슨 수를 쫓아요, 사람이. 달리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늑대들의 집단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악한 이 늑대를 보고서 이 찌앙롱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중국은 늑대여야만 하겠다. 여러분, 늑대가 주는 어떤 선입견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늑대 키우라면 키울 거예요? 늑대 못 키워요. 늑대로부터 순치시킨 개, 강아지는 키워요, 여러분이. 아, 선생님이 지금 순치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건 간에 야생성을 제거한 채로 가축,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비참한 얘기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 데려다가 발에다 족쇄 치우고서 일꾼으로 부려먹었잖아요. 심각하게 매질을 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흑인들이 꼼짝 못했죠.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거예요. 그 앵글로색슨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이트 버든, 백인의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유색인종들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이 홍인종, 인디언들은 안 된다. 인디언들은 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 흑인들은 매로 다스리니까 순치가 되는구나. 쟤들은 두드려 패서 일시키면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갖고 있는 강아지들이 바로 저 들개 무리에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야생성을 다 제거시킨, 어떻게 보면 불쌍한 종족이 됐어요. 반려묘들이. 그런 면에서 늑대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그 친근감을 주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찌앙롱이 알고 봤더니 늑대가 이렇게 똑똑해. 우리 늑대를 닮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중국 역사를 봤더니 우리가 늑대였던 적이 있더구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원나라가 있습니다. 송나라를 이제 제끼고 원이 등장을 했을 때에 그 원은 사실은 한족이 아니죠. 한족 정권이 아니죠. 한족 정권은 어디에 산다라고 했어요? 황하와 양자강, 그리고 그것이 더 길게 이어진 장강, 그 사이에 살던 족속에 불과했는데 이 몽골족은 그 한족들이 그렇게 겁먹던 북방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 북경 위쪽에 있는 지구를 찍었더니 희미하게 흔적이 남는다라는 인공 구조물이 뭐 있어요? 만리장성이라고 하잖아요. 만리장성이 있대요. 그 만리장성을 왜 쌓았대요? 한족들이 한 2000여 년에 걸쳐서 그거 왜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냥 나중에 이거 우리 후손들이 좋은 관광 명소로다가 수입 올릴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땀 흘려서 쌓아주자. 그런 거예요. 천고마비. 무슨 뜻이죠? 하늘이 높아지고 말은 살찌고.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을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가을 되면 하늘이 높잖아요. 청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고마비 그러면 농사 짓는 우리나라건 혹은 중국 한족이었건 간에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 어때요? 먹을 것이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으로다가 조상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제도 지내는 거잖아요. 농경민족한테는 가을이 축복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봄, 여름, 특히 여름에 그 땡볕 때 고생해서
이렇게 알곡을 거두었으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으니 이거를 잘 저장을 해서 추운 겨울 동안 일하기 힘드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화로불 쪼여가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추석이 좋은 거잖아요. 추석 때 하는 그 덕담 중에 뭐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러잖아요.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가을이 누구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만리장성 왜 쌓았다라고 했어요?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죠? 뭔가를 막는다라는 의도가 있잖아요. 댐은 왜 쌓는 거예요? 제방은 왜 쌓아요? 물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군사용의 장성은 왜 쌓았어요? 누군가가 공격, 침략, 침입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었잖아요. 그 만리장성은 한족들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한족들은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침략해오는 이들을 두려워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북쪽 지역은 이 한족들이 살고 있는 중부 혹은 남부에 비해서 기후가 어떨까요? 당연히 추워요. 자, 춥다라고 하면 가을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한족만큼 즐겁지 못해요. 왜요? 당연히 풀이 어떻게 돼요? 풀밭이. 가을, 겨울이 되면 풀밭이 어때요? 다 노랗게 변하고 시들잖아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족들이 가을이 되어서 천고마비라고 좋아할 때, 아하, 이거 겨울이 걱정되는데, 말들, 양들 먹일 풀도 없어지고, 말들, 양이 먹을 게 없어지면 그들이 생산해내는 고기와 젖을 먹고 사는 우리도 먹을 게 없네? 걱정이 태산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어떡할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를 뺏으려고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흉노족들이, 위쪽에 사는 몽골족들이 다 남쪽으로다가 공격을 해 들어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격안가를 풍년을 축하해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면적으로는 야, 이제 저 북쪽 오랑캐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아 놓았던 거잖아요. 한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북방 민족 중에 하나인 몽골족이 세운 국가가 바로 원제국이었잖아요. 이 원제국은 중국 땅만 차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 땅에만 차지한 정권을 원나라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서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징기스칸의 아들이라거나 혹은 손자들이 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칸국으로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앙롱은 이 몽골 징기스칸을 늑대에 비교한 거죠. 그렇다고 몽골족들도 사람인데 늑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늑대의 기질, 늑대의 어떤 그 집단 생활의 영리함을 고스란히 본받은 민족이었다. 혹시 그렇게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